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청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금 류지호 씨는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있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류지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 공공 일자리들 특히 공무원들을 어떤 조직들을 확대시켜서 그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요즘 정말 사회가 강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공무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특히 지역에서는 대학을 나오면 거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 교직을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졸업하자마자 다 공무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네. 결국은 그대로 다시 세금 부담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 공공부 정부 주도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업 주도로 해서 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네. 키워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취업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학 씨 방금 우리 류지호 씨가 이야기하는 공무원 중심의 공공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세금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비판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 부문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나 그다음에 군인을 지금 현재 이제 부사관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네. 근로감독관,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 수요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하시는 공무원과 이제 공공 부문이 조금 다른데요. 네. 공무원의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이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공공 부문은 사실 공공 부문 서비스 자체를 좀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앞으로는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81만 개 수준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드러냈는데 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당들과 그다음에 국민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한 재원은 기존에 있는 재원과 아마도 이제 후보께서 공약하시고 계시는 세금을 좀 더 이렇게 걷는 방향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 부문의 확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류지호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안철수 캠프의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안철수 캠프 입장에 대해서 이동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후보도 역시 공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공공 부문과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동안 사실은 정부가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만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공 부문에 대한 의지도 가져가면서 민간 부분 역시도 일자리 창출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많이 써왔거든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그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한 그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류지호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취업 준비생들을 부족한 부분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이미 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을 살려야지만이 대기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는 급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급여 문제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을 갖출 때까지 80% 수준까지 2년간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강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네. 자체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뜻이고요. 네. 우리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것을 정부 힘을 가지고 일자리를 강제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야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거나 연금 문제가 지금 항상 공무원 연금이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늘려간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뭐 없어서 짧게 우리 그 각 후보들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꿈꾸는 이 청년들의 미래 한 20초씩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동학 씨. 네,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자의 가치와 철학, 도덕성, 그다음 함께하는 세력이 역량 있는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훨씬 더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네. 그래서 사람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정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티슈를 뽑아 쓰듯이 우리 사회가 무한리필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퇴를 가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지호 씨도 그 안철수 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10년은 이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를 청산하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가장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들 내놓은 청년 어떤 정책 공약들이 정말 실현돼서 청년들의 미래, 밝은 미래가 좀 꿈꿔지는 그런 앞으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바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이동학 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류지호 씨와 함께 이 청년 공약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